안녕하십니까, 안동우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30일이고요. 장전 시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관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9월 제조업 지수 반등 여부 주목이고요. 그리고 미국 9월 고용지표가 소폭 회복 가능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일 미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전월 3년 만에 50을 하회한 이후에 49.1이었죠. 금방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10월 4일 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 발표가 있습니다. 8월 13만 명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늘어나는지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전번과 비슷한 3.7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네요. 다음은 단기 자금 시장 불안 진정 여부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파월과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 미 연준의 유동성 투입으로 레포 거래 수요가 진정 조짐을 보였거든요. 금주에는 기간물, 특히 14일짜리 레포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어서 자금 수요 변화하고 낙찰금리 변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고, 클라리다 부의장이 10월 1일, 그 다음에 윌리엄스, 블라드, 에반스, 하크 연원 총재들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관련 언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양국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10월 10일에서 11일 그 사이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금주에 이제 공식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 1일이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떤 게 나올 것 같고, 중국은 내일부터 해서 7일까지 그 연휴에 들어가서 시장도 휴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미 하원 대통령 탄핵조사 본격화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하원에서 탄핵조사 착수한 가운데 소환장 발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탄핵이 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탄핵 조사하고 이렇게 올렸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를 실제 탄핵하기보다는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선제적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글로벌 자금 동향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은 자금 유출이 일어났고요. 2008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을 이번 4주 동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계속 유출, 그 다음에 토탈리 조금 플러스인데 이게 미국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많이 유출이 있었죠. 미국만 지금 유입이 있는 가운데 독일도 유입이 있었고요. 그렇게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금 흐름이 계속 그렇게 주식시장에 좋은 흐름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글로벌 자금 동향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22억 달러가 빠졌고, 누적으로 지금 230억 달러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빠졌습니다. 글로벌리. 그래서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그림은 이 IPO 둔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글로벌리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IPO 자체도 둔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5개의 그 미국에서 IPO가 있었고, 이거는 그 19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테크붐 시대에 평균 연 단위로 400개 정도의 IPO가 있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성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IPO에 대한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제재, 이거에 대해서 지켜볼 거는 Kweb이라는 그 ETF 흐름을 잘 보면 좋을 텐데, 이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죠. 지금 쓰리바닥인지 아니면은 이 흐름을 완전히 깨고 내려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좋은 편이 아니고요. 이러한 게 결코 전체 흐름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안화와 그 변동성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짧은 상관관계입니다. 이 단기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위안화가 치솟을 때마다 변동성이 치솟았다는 거는 위안화 약세 흐름이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치솟았죠. 그리고 그러한 그 두 차례 흐름이 있었고, 지금 위안화가 다시 이제 방향을 잡을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변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뭐 이런 흐름은 그냥 가볍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Fighting the Recess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패드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리세션을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의 룸 자체가 이제 많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제한적이다라는 거를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에 대한 거 좀 보면요. 3분기만 이렇게 놓고 비교했을 때는 2015년 이후로 제일 그래도 괜찮은 거죠. 3분기 때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던 흐름이었습니다. 3분기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가 최근 들어서 그나마 3분기가 양호했다, 잘 버텼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반대로 S&P 500의 EPS 그로스를 나타낸 것인데, 제가 밑에 멀티플 익스펜션이라고 써놓은 것도 3분기에 EPS 그로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지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틴 거는 멀티플이 확장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이후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있어서 괜찮아질 걸로 보이지만, 일단은 3분기까지 흐름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을 길게는 좋게 보는데 이 4년 상승 트렌드가 지금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2015년부터 올라서기 시작한 주가가 어떤 큰 흐름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흐름 자체 추세가 깨진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사항이 많죠. 아마존과 연관된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존의 흐름이 깨졌을 때 미칠 여파가 커서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애플인데요. 이 JP모건에서 목표가를 265달러 올렸죠. 그래서 목표가를 9% 올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20% 상승이 가능할지, 아이폰 11의 출하량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은 지금 가치 투자 ETF도에 들어가 있고 성장 ETF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흐름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그래서 그런 흐름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